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내년에 조심해야 할 사주 구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총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임수 일주까지 이제 마치고 좀 정리하는 차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용에 집중하고 싶어서 오늘은 화면을 키워서 내용에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간에 화를 보지 못한 간목일주 같은 경우에 내년에 갑경극을 화를 보지 못하면 직접적으로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천간에 병정화가 있는 간목일주는 그래도 식신제살, 상관합살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화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갑경극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간은 나의 정신을 지배하는 그런 인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방황, 정신적인 어떤 충동, 정신적으로 많이 조금 괴롭고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는 구조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간의 간목일주인데 화를 보지 못하는 간목일주들은 내년에 이제 좀 마음 고생도 좀 하고 큰일이 아닌데도 본인은 그걸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배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내가 힘든 한 해구나 인정하면은 조금 덜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억울한 마음에 본인이 본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주를 아는 목적과도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주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좋은 운과 나쁜 운을 알고 사주를 운용하는 주체가 되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나쁠 때와 좋을 때 그대로 다 반응을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사주를 배워야 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겠지요. 네, 그러니까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는 나쁜 운일 때는 그야말로 수성에서 가만히 계시고 좋은 운일 때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력으로 적극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어떤 행동력으로 결과물을 기대해도 좋기 때문에 우리는 사주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지지에 오화가 있는데 오화가 특히 용신인 경우 있죠. 지지가 일단은 습하고 전반적으로 사주가 금수로 이루어지고 이거 습한 경우인데 오화가 용신이면 용신을 바로 치는 거가 되겠죠. 내년에는 경자년이니까 자에 의해서 오화가 용신으로 자수의 직접적인 극을 받아요. 그러면은 사람마다 오화가 뭐 재성인 사람도 있고 식상인 사람도 있고 또 관인 사람도 있고 인인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 뭐 비겁인 경우도 있고요. 그것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재가 문제라면 재적인 문제에 있어서 마음고생을 하실 테고 아니면은 부인과의 관계나 그런 걸로 힘들 수도 있고요. 식상이 극을 받으면 건강 문제나 아니면 식상은 어떤 직업적인 활동력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사를 뭐 그만두거나 자의반 타의반 나오게 되는 경우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관성일 경우에는 회사가 뭐 문을 닫는다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뭐 인사태풍에 물어서 잘리거나 아니면은 관은 또 육친으로 보면 자식이니까 자식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그 다음 인성이 오화일 경우에는 이제 공부가 안 되겠죠. 네.
충을 받으니까 공부도 안 되고 이럴 때는 뭔가 문서운이 없죠. 뭘 문서를 살려고 해도 내 마음과 다르게 일이 꼬이거나 문서를 취득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겁일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그 뿌리 역할을 하는 우화가 닫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자리 같은 거 많이 챙기시고요. 몸도 많이 사고수나 질병에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갑오일주 3번 갑오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조심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일주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이유는 경자년과 직접적으로 청극지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갑오일주는 상당히 내년에 조심해야 되는 한 해로 생각하시고, 모든 판단과 모든 변화는 주시지 마시고 현상 유지하시는 게 가장 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다행히 병정화를 보고 있는 갑오일주는 그래도 괜찮고요. 지지에도 5화 하나만이 아니라 5, 5나 5, 4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오술, 인, 오 이렇게 화국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자수로 인한 충이 좀 많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천만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자묘유 사명살. 사명에는 이제 축술미 사명, 그 다음 인사신 사명 외에 자묘유 사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축술미 인사신을 사명으로 치고 자묘유는 이제 왕지끼리의 사명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를 사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왕지간에 부딪히면은 그 부딪힘의 강도가 좀 세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국에 자묘유 사명이 있거나 아니면은 묘유가 있거나 아니면 자묘가 있거나 아니면 자유가 있거나 해서 자가 들어오면 자묘유 이렇게 사명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왕지끼리의 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만만치는 않아요. 네. 왕지는 서로 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싸움도 격렬하겠죠. 네. 그 다음 5번 일지나 지지에 오화가 있는 사주. 네. 일지나 지지에 오화가 있는 사주는 직접적으로 일지나 특히나 월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월지에 오화가 있는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심하셔야겠죠. 일지에는 부부 사이 조심하셔야 되고 본인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그러니까 화겠죠. 일단 화에 관련된 질병, 심장 혈관 쪽 심혈관 계통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오를 깔고 있는 일주들, 그러니까 갑오일주, 병오일주, 그 다음 무오일주, 경오일주, 그 다음에 임오일주, 이렇게 오를 깔고 있는 사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옆에 오화에 힘을 주는 사나 오나 미나 아니면 인오화국이나 아니면 오술화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사주가 원국 자체에 금수가 강해서 습한 사주예요. 원래가 습한 사주인데 내년에는 정말 그 차고 습한 기운의 정점에 이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이게 되죠.
근데 그래도 대운이 아주 뜨거운 대운을 흐르고 있을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위험이 감소되는 부분은 있겠죠. 그러니까 사오미 대운을 걷는데 사오미도 좀 강하게 와줘야겠죠. 사오미 뭐 을사 아니면은 또 병호, 을미 이 정도로 강하게 와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정사, 을사보다 정사가 더 세겠죠? 네, 이렇게 계절 대우는 이제 결국 내가 살아가는 계절이잖아요. 지금 내 사주 원국도 춥고 내년 운도 추운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계절이 여름이라고 하면 여름 중에서 갑자기 추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냥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번 화기가 아주 약한 사주. 네, 화기가 아주 약해서 그나마 그 작은 화기에 기대고 살았던 사주였는데 그 내년에는 그 화기마저 아주 위험해지는 상황이고 설기가 너무 심해지고 극을 받는 상황이라 그 화기가 힘을 못 쓴다면 많이 힘들겠지요. 특히 지지는 내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이나 나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 상태. 그러니까 지지가 너무 습하거나 너무 뜨거운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주보다 인생을 더 많이 힘겹다고 느끼면서 살 가능성이 높아요. 실질적으로 사주를 보면 그렇게까지 힘든 사주는 아닌데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지지의 조우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기가 하나 딸랑 있는데 그 화기가 주변에 수와 금수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화기가 극을 심하게 받는다면 내년에는 아주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네, 화기는 또 자꾸 밖으로 나가야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집안에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물론 화기가 약하면은 자꾸 칩거하려는 성향이 좀 있지만 자꾸 밖에 나가셔서 자꾸 몸을 움직이시고요. 간목 기준으로 화는 식상이잖아요. 식상은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몸을 움직이다 보면은 땀이 나고 그다음 기분이 좋아지고, 그쵸? 화가 만들어지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기가 약하거나 화기가 없으신 분들은 스스로 화기를 만드는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본인 사주의 단점을 극복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 8번 수가 비겁인 경우. 네, 수가 비겁인 경우에는 내년에는 이제 금생수를 받아서 굉장히 수가 강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수일간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재에 해당될 텐데, 그럼 화는 이제 군비쟁제로 아주 심한 타격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재에 해당되니까 돈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육친으로 보면 부인 하나를 두고 여러 남자가 경쟁하는 그런 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가 너무 많으면 이 화를 꺼트릴 수 있으니까 부인의 건강도 많이 돌봐야 되고요. 네, 부인의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성분들 배우자들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위험한 재테크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비겁이 이렇게 강하게 오면은 자꾸
돈을 쓰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예, 지름신이 온다 그러죠. 지름신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네, 미리 그런 지름신은 내 마음속에서 지우실 필요가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9번 일지 원국에 잠이 원진이 있어요. 원국 자체에 자미가 다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내년에는 경자년이기 때문에 또 자가 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잠이 원진의 현상이 그대로 겪어지겠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작은 일로도 많이 다툼 수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꾸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피해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원국에 자미가 있고 또 자가 오는 그런 분들은 자꾸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의 원인을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본인을 많이 돌아보시고 많이 수성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강의를 구성해 봤습니다. 좀 정리가 되지요? 네. 내일은 내년에 아주 좋을 사주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